네, 로펌 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여러 조항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그 해제 조항을 검토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계약서 해제 조항은 이게 뭐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 결혼했지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급급해서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정작 그 속에서 너무나 쉽게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도장 찍어버리면 나중에 계약 잘 진행하다가 어설프게 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그러니까 천이 날라왔는데 그 해제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이 5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체크 포인트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첫 번째, 원래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말이죠,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약의 해제는 결혼의 이혼과 마찬가지죠. 관계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조항에는 원인만 있지 결과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 그게 을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냐? 그렇게 을이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게 결과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대로라 하면 일정한 원인만 발생하면, 즉 너 계약 위반했네. 일정한 원인만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이는 계약이 너무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야,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일 못해. 이제 그만 끝내. 라는 강력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실제 더 이상 계약을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런 심각한 고려 없이 그냥 뭐뭐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규정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법률 전문가가 볼 때는 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항들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해서 도장 찍어버리면 그 해제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히 을로서는 계약상의 지위가 열악한 을로서는 어떤 원인뿐만 아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특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어렵게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은 불안전하죠. 따라서 을로서는 갑이 제시하는 계약서 해제 조항에 대해서 결과, 즉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런 수식어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제시한 계약서 해제 조항이 이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을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플러스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플러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식어를 더 넣음으로 인해서 갑이 너무 쉽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어느 일방이 위반했을 때 바로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를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고쳐
시정을 요구한 뒤에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이런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보면 과연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한 게 맞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 네가 계약 몇 조를 위반했으니까 바로 계약 해지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야, 내가 볼 땐 네가 말이야 계약서 몇 조를 위반한 것 같아 보이거든. 14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당장 이걸 시정해. 그거 안 되면 우리 계약 해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을에게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갑이 던져준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제대로 계약을 의무를 위반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갑이 일방적인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그 시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위 기간 내에도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절차를 까다롭게 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죠. 을로서는 자신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미처 체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갑의 통보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당하면 황당하겠죠. 따라서 이런 사전 경고 조치 조항을 두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단순히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딱 펼쳐서 보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의무 조항이 있어요. 뭐 대금 지급 의무, 납품 의무처럼 중요한 의무도 있지만 뭐 주소 변경 통지 의무, 계산서 발행 의무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좀 늦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의무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의무들 간의 무게 구별 없이 그냥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사소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 의무란 말을 쓰고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을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럼 중대 의무가 뭐지? 중대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아예 계약서에 중대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4조, 8조, 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전 처분 당한 것을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을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많은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보전 처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을 혹시 당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압류 같은 것들은 상대방 모르게 재산을 미리 잡아둘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불가피한데 따라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덜컥 보전 처분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보전 처분 당한다는 것을 계약 해제의 사유로 삼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나아가서 보전 처분을 당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계약을 해제될 만큼 이게 뭐 큰 문제냐?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한 50억짜리인데
50억짜리인데 어느 채권자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 채권자가 2천만 원 받아내려고 우리 건물에 2천만 원짜리 가압류를 걸었다고 칩시다. 50억짜리 건물에 다른 담보는 없고. 그럼 왜 사실 뭐 우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글자상으로는 의뢰 재산의 보전 처분에 내려진 경우가 해당되잖아요. 따라서 제 생각은 이 보전 처분은 계약 해제 사유에서 아예 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절대 못 빼준다. 우리는 보전 처분 다 집어넣는다. 계약 해제 사유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의뢰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에 내려진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바꿔서 의뢰 재산의 보전 처분이 내려짐으로 인해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 건물이 50억짜리인데 그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뭐 위험해질 것도 아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 로펌 머스터노에는 이 계약 그 검토 그리고 또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계약을 이렇게 새롭게 작성하고 또 계약 협상을 전담해 주는 그 전담 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계약과 관련된 검토라든가 협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담당 변호사를 정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